가만입니다. 더 쉬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매가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도체는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가 저번 주 목요일에는 중소형주의 상승 그리고 다시금 반도체의 상승,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나쁘지 않은 장이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고 있고 그것을 저번 주에 시장에 다 반영해 버렸고 이제는 다시 목요일에 나오는 금리 인하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내린 것이죠. 아니, 금리 인하면은 금리 인하지 또 매파적인 금리 인하는 또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는 호재가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호재지 뭐 도대체 뭐가 호재겠습니까? 증시에.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매수의 기회이지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주에 매수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공포지수는 30일. 공포지수가 뉴트럴로 올해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공포지수의 뉴트럴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공포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당장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때 사지 뭐 언제 사겠습니까? 뭐 요때 사겠습니까? 요때 사겠습니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푸드코르션 약간 올라간 0.66 푸덴콜옵션이 한 번은 다시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근시일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US100 나스닥 지수 메인 상승 채널에 입성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 하단 라인에서 리젝이 되고 계속 리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한번 이 반등의 채널에 상단선 한번 맞지 않겠느냐. 요 검정색 라인, 제가 보고 있는 요 검정색 라인입니다. 요 검정색 라인은 무엇이냐? 나스닥의 초장기 저항선, 요 검정색 라인, 현재 거기까지는 대략 2% 남짓 남아있다. 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의 고점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면은 현금 확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2평은 올라가고 있고 2평이 이렇게 꺾인 상황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뭐 좀 더 내리면은 꺾일 수는 있겠지만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은 피날레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당장 전량 현금화를 하고 주식을 잠시 떠나야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시간 외 호재를 보여주면서 현재 대략적으로 189달러 정도에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봤을 시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 저항까지는 붙여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도 내리지 않겠느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확인 작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격은 190달러 초반이 되겠으나 요 가격 189달러에서 190달러 초반의 요 지점이 일목균형표의 그물대입니다. 그물에서는 주가가 많이 요동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엔비디아의 긴 사이클을 먹어보겠다 하면은 조정을 견디고 다 먹어보겠다 하면은 엔비디아는 포트에 있어야 되죠. 21선 평평하게 만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와리가리 할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은 가져야 된다. 테슬라는 어제 큰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2평을 돌리는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420달러대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2평은 돌아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신고가를 가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26년 초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테슬라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상승을 위한 횡보 조정의 그림이다. 적정 매수가는 424달러. 여기까지 내려주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니까 여기까지 내려면 매수를 받아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터치를 하고 가는 것보단 안 하고 대충 한 요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주요 지지선에 터치를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 세력이 반등을 하는 그림이 더 올리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테슬라가 조금 더 하락하면은 오랜만에 단기 물량으로 테슬라를 잡아볼 생각이에요. 반도체는 속스 X 지수로는 최고가를 달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 이제는 반도체도 메인 상승의 채널, 여기도 이제 메인 상승의 채널 이탈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 라인 여기까지 오면은 반도체를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속스 기준으로는 이미 매도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상승 채널, 저항, 매도의 구간, 그리고 여기도 매도의 구간, 드디어 이제 매도의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속설 같은 경우는 현재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을 감안했을 때 부분 매도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역시 속설 굉장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눌림을 또는 이런 눌림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TQ도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을 터치. TQ도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을 감안했을 때 매수보다는 약간의 부분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FNGU는 30달러를 좀처럼 넘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 넷플릭스였어요. 넷플릭스가 하단 채널을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를 굳이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현재 매물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강한 매물대 구간 요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근에서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넷플릭스는 바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굳이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으니까 좋은 종목에서 투자하지 뭐 계속 꼬라박고 있는 종목에 같이 동참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 후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상승 채널 이탈 후 반등이면은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적정 매도가는 한 14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오면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존은 계속 2평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접근 가능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현 자리가 121선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소액 매수는 해볼 수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메타는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한 것까지는 좋은데 20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때문에 201선을 확실하게 종가 마감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현재는 이 부분에서 또는 이 부분에서 매수한 자들의 버티는 구간 메타를 지금 현재 신규 매수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중소형주가 슬슬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들락말락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자산군은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죠. 아이온큐는 5일선에 터치를 하고 올라졌다.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에요. 계속 5일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 요런 데서 잡은 보유자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해 본다. 신규 매수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21선까지 봐야 됩니다. 21선이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21선이 상방으로 턴을 하는 그런 초입에서 눌러주는 눌림목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리게티도 마찬가지죠. 아이온큐와 커플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이온큐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에요. 역시 21선을 아직은 돌리지 못했죠. 결국에는 21선을 돌려내야만 상승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적절하게 21선을 돌려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121선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 아이온큐와 똑같이 저점에서 잡은 분들은 5일선을 보시고 캔들이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의 구간, 신규 매수자분들은 21선을 돌리는 걸 봐야 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21선까지 눌리는 그림을 보고 매매 계획을 짜야 한다. 레딧은 보유자의 영역권입니다. 레딧이 좋다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레딧은 차트가 좋다. 계속 보유를 하시고 이제는 매도각을 좀 잡아야 될 차트가 되지 않았겠느냐. 오클로와 SMR이 원전주인데 차트를 보면은 SMR은 이제 21선을 막 와리가리 치고 있고 오클로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한 개를 매매하고자 한다면 오클로가 조금 더 낫다. 오클로가 다시 한번 21선으로 조정을 주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가격은 100달러에서 101달러 정도까지 눌러주면은 그것은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비 이렇게 줄 거놨는데 어제 또 기가 막히게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현재 드론 관련주는 조비와 언유주얼 머신즈가 있는데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보자면 좀 더 강한 것은 언유주얼 머신즈다. 일간 변동성이 언유주얼 머신즈가 더 크기 때문에 매수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은 섹터의 모든 종목을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언유주얼 머신즈가 조금 더 세지 않겠느냐. 빅베어 AI입니다. 빅베어 AI는 역시 12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가 좀 괜찮아졌다. 눌림목을 줘서 6.4달러 또는 6.1달러 정도 이 정도가 추가적인 눌림목으로 온다고 하면 21선이 미세하게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오라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1선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지점에 왔다. 개인적으로는 오라클이 실적이 나가래가 되면은 중소형주 쪽이나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나 조금 따라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201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비우스를 보면은 네비우스도 똑같죠. 21선 근처에 다시 한번 붙여주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네비우스도 단기적으로 보고 단타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가격은 94달러 정도.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추세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방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FOMC 전까지 요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미없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이 만나는 지점에서 코인의 방향을 결정하러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하방으로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코인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여기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상방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없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현재 조금 코인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코인의 물량을 보수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고 사요나라를 가느냐, 오른쪽 어깨도 찔끔 보여주고 사요나라로 가느냐. 어차피 사요나라로 가는 그림을 보고 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 그냥 상승을 하느냐, 요거밖에는 지금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코인은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초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신념을 가지고 한 4년 동안 모아가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평단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투자 사이클과 각자의 투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몇 년을 보고 비트코인에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차트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월급에서 한 5% 내지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한 4년 동안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는 맞아요. 원래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계속 내리더라도 분할 매수 계속 분할 매수 하면은 평단은 어쨌든 분할 매수한 가격의 한 중단 정도에 맞춰지게 될 거니,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 평단이 여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 정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매매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좀 급하신 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굳이 비트코인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저점 그리고 저점을 올리고는 있어요. 올리고는 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가장 현재는 베스트이고, 이렇게 또 이탈을 한다. 한 88K를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한다는 얘기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88달러 정도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여기가 이제 또 깨지면은 기약이 없다. 게더리움은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가격이 3000달러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평평해지는 흐름. 비트코인은 21선이 아직 평평해진 것까지는 아니고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게더리움은 평평해진 것까지는 성공했다.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하단선 3000달러만 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201선까지 붙이는 흐름은 보여주고 사요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요게 지금 솔직히 최선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게 최선의 매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뭐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너가 그렇게 시즌 종료를 보고 있으면은 숏을 잡지 그러냐, 뭐 그런 댓글을 좀 달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숏 타이밍은 게더리움이 올라서 201선을 터치한다. 그럼 여기서 숏을 잡을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재 답이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채널을 이탈한다든가 뭐 이럴 때 또 숏을 잡을 수 있겠죠. 반등이 와서 뭐 121선 이렇게 좀 맞는 그림, 여기서 또 숏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비트코인과 게더리움은 탈출을 목표로 하시고, 적절하게 세게 오른다 그러면은 주요 지지선을 돌파를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지켜보고 숏을 잡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내년이 될 확률이 크고요. 위아래 변동폭만 컸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코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스닥 또는 차라리 국장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초단기 매매로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그리고 자정에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리는 이미 인하로 무게가 기울고 있고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표로서 고용이 살짝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화요일과 수요일의 증시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한 물량들은 일단 수익권에 오기는 했는데, 저의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조정을 주면은 또다시 저는 매수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저의 매매 상황을,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요 이벤트인 FOMC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은 좀 숨고르기, 재미없는 횡보의 장세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에 맞게 매수는 음봉이고 매도는 양봉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